좀 각인이 이게 지금 희미한데 특선인지 특재인지는 구분이 안 가는데 이런 각인이 좀 특이해서 제가 한번 세팅을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세팅 영상을 참 많이 올리지만 대패 한 대를 세팅하는데 적어도 10시간 이상은 걸린다고 봐야 하는데 30분 이하로 편집을 한다는 건 디테일한 과정은 거의 생략이 되고 좀 액션이 큰 부분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영상을 찍어야 할 것 같습니다. 누름새를 제거하는 건 뭐 그냥 때려주면 되는 거니까요. 생각보다 이 누름새가 잘 안 빠지는 중고 대패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녹 때문에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녹이 많이 있으면 이 녹 때문에 부풀어 오르면서 뜯길 수가 있기 때문에 녹을 좀 제거하면서 누름새를 제거해주면 뜯기지는 않습니다. 대패집을 정리를 했는데 이 대패집의 문제가 난립 윗부분으로 양쪽으로 크랙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날골 윗부분에 크랙이 있는 건 어미날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왔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대패집이 수축한 상태에서 양쪽 가장자리 끝이 날골 안쪽에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대패집이 수축을 하면 당연히 가장 약한 부분, 이 난립 윗부분, 이게 물매면으로 봐서는 가장 끝부분, 가장 대패집으로 봐서는 가장 두께가 얇은 부분, 이 부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규접이가 돼 있을 때와 안 돼 있을 때의 차이는 이렇게 규접이가 돼 있다면 그래도 이렇게 규접이가 돼 있다면 날골 안쪽 벽, 이쪽이 지금 날골 안쪽 벽이잖아요. 이 안쪽 벽이 대패집이 좀 수축을 해도 이쪽이 안 닿기 때문에 이쪽에 크랙이 생길 확률이 그래도 적어지는데 규접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대패집이 수축을 했고 대패집이 수축이 된 상태에서 날 가장자리 양쪽 부분이 여기 압력을 주고 있는데 거기다가 대패집 여기 보시면 타격 흔적이 보이시죠? 이렇게 쳤을 때 옆구리를 이렇게 쳤을 때 이렇게 딱 친다면 이 부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겠죠. 이렇게 친다는 소리는 이렇게 치면 이쪽 날끝 가장자리 이쪽 부분이 이쪽 가장 취약한 이쪽 부분에 크랙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집니다. 그래서 규접이 부분은 굳이 규접이가 필요 없어도 살짝 규접이를 해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쪽 취약한 이쪽이 대패집으로서는 가장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날골 안쪽의 가장 끝부분이 가장 대패집으로서는 취약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어미날 가장자리 이 부분이 다 있을 때는 상당히 대패집에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접이를 안 해도 대패를 쓸 수 있는데도 좀 살짝 규접이를 해주는 게 오히려 대패집으로 봐서는 좋습니다. 근데 이런 대패집은 물론 세팅을 잘하면 사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크랙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보강을 해줄 필요는 있고요. 이 날골 안쪽을 조금 더 긁어내서 어미날 가장자리가 이쪽 부분에 닿지 않게 해주는 게 중요한 거고요. 특히 어미날 허리를 들 수 있으면 세게 치지 않는 세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쪽 크랙을 막을 수가 있고요. 더 이상 번지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살짝 보강해 주는 방법을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랙이 이 부분까지 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타공을 했고요. 물매매는 점점 갈수록 얇아지기 때문에 너무 밑에 쪽을 타공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양쪽을 타공을 해서 꼬지를 하나씩 박아주면 더 이상 이 크랙이 번지지도 않고 이 크랙을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편가리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쪽 부분이 높습니다. 편가리가 좀 있네요. 편가리는 이쪽으로 살짝 있습니다. 일단 편가리가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편가리를 잡고 귀저비를 해줘도 되고 귀저비를 잡고 편가리를 잡아줘도 되고 똑같습니다. 순서는 귀저비를 해줄 때는 이 날고래에 표시를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자, 이게 이 표시를 하는 이유는 날고래의 깊이가 똑같지가 않습니다. 대패집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요. 이 대패집은 이쪽 부분이 지금 좀 더 깊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여기가 깊기 때문에 어차피 덧날이 안 들어갑니다. 덧날도 대패집이 수축했기 때문에 안 들어갔을 때는 나중에 긁어낼 때 이쪽 부분에 이렇게 체크를 해 두는 거죠. 이렇게 체크를 해서 덧날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를 긁어줘야 합니다. 이쪽 부분을 좀 삭감을 해줘야 하는데 양쪽을 삭감하지 말고 귀접이 하기 위해서 체크했는데 이쪽이 더 깊기 때문에 이쪽 덧날 안쪽을 삭감해 주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근데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쪽 날골이 더 깊기 때문에 나중에 덧날을 넣기 위해서 삭감할 때는 이쪽을 삭감을 해야 한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귀저비를 하기 전에 덧날을 올려봐서 덧날 폭도 체크를 해봅니다. 덧날 폭보다는 작아야 하기 때문에요. 귀저비를 할 때 너무 덧날을 신경 써서 덧날과 타이트하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덧날 폭보다는 조금 더 귀저비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귀저비 할 때 주의사항은 특별히 없습니다. 날물이 너무 뜨겁지만 않게 그라인더를 사용해 주고요. 특히 주의할 부분, 뜨거워졌다 해서 절대 찬물에 담그면 안 됩니다. 설령 날물이 뜨거워지면 그냥 상온에서 자연스럽게 식히는 게 좋고요. 이런 망치 자국을 살짝 정리해줘도 이 정도면 녹이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베이비 브러쉬로 한번 털어내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귀저비하고 녹 제거까지 했으면 이제는 뒷날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요. 뒷날 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한번 현미경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나간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녹 흔적이 그렇게 생각보다 깊지는 않습니다. 좀 이 나간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그렇지 이 정도 녹은 그렇게 깊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고, 왕리가 나갔네요. 뭐 뒷날이 이 정도면 뭐 그렇게 크게 녹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날 끝에 이나간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면을 잡으면서 편가리도 잡고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얼룩얼룩 보이는 이런 부분이 지금 이가 나간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이 없을 때까지 면을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런 부분은 이나간 부분이 상당히 컸나 봅니다. 지금 이렇게 하얀 선이 이어져야 이나간 부분이 해소가 됐다는 겁니다. 날 끝에 두께가 일정해 줄 수 있도록 먼저 좀 해주겠습니다. 이 부분이 더 두껍기 때문에 이 부분에 힘을 먼저 좀 주고요. 너무 힘을 많이 주면 안 됩니다. 적당히 주고요. 이쪽에 힘을 살짝 먼저 주고 이런 식으로, 물론 지금 이쪽 연마각이 살짝 저각 연마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연마각도 다시 잡아주면서 편가리 부분도 다시 잡아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두께가 이쪽이 오히려 더 얇아졌네요. 이쪽 보시면 이제 똑같이 힘을 주면서 연마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똑같이 힘을 주고 이쪽이 더 연마를 되면서 다시 살짝 연마각을 조금 높이면서 연마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살짝 연마각이 낮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다 왔죠? 지금 아직도 살짝 남았죠? 이 연마각을 다시 잡아주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식으로 90도 연마를 해주는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잡고요. 이렇게 90도로 연마를 해주면 스트로크가 흐트러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그대로 밀어주면 다시 연마각을 잡아주기가 가장 좋은 90도 파지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밀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90도로
연마해서 연마각을 다시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됐습니다. 지금 살짝 연마가 덜 된 부분이 있긴 한데 날끝이 일정하게 연마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뒷날을 잡아주고 다시 앞날을 연마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뒷날이 면을 잡아서 뒷날 부분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뒷날을 다시 잡아주겠습니다. 뒷날이 어느 정도 상태인지를 먼저 한번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뒷날은 무조건 평이 중요하기 때문에 평에 먼저 신경을 좀 쓰셔야 합니다. 지금 이게 뒷날 상태거든요. 지금 뒷날이 전체적으로 지금 없기 때문에 뒷날을 살살 타격해서 뒷날을 좀 잡아주겠습니다. 뒷날이 전체적으로 나오긴 했는데 조금 더 타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부분을 타격을 하는데요, 겨울 같은 데는 좀 위험하니까 조금 위쪽으로 타격을 해주는 게 좋고, 너무 날 끝 가위를 타격하면 날이 깨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소한 가운데 부분에서 좀 위쪽으로 한 3분의 2 지점을 타격을 해주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타격을 할 때는 날물이 여기서 반동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히 꽉 눌러 주셔야 하고요. 만약 반동이 생기면 소리 자체가 다릅니다. 퍽퍽퍽, 툭푹푹 이렇게 찍히는 소리가 나야지, 탕탕탕 이런 식으로 탕탕탕 튀는 소리가 나면 깨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퍽퍽퍽 이런 소리가 나야 합니다. 이것도 좀 약간 튀는 소리고요. 이것도 튀는 소리고요. 자세가 안 맞습니다. 이 정도 퍽퍽퍽퍽 이렇게 좀 퍽퍽 이렇게 쳐들어가는 퍽퍽 이 소리가 나줘야 좋습니다. 이 소리가 좋습니다. 이것도 살짝 튀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퍽퍽퍽 먹어 들어가는 소리, 이 소리가 좋습니다. 이 정도 뒷날 잡아도 상관없는데 이쪽과 이쪽이 약간 색깔이 다릅니다. 이쪽이 약간 낮다는 소리가 되는 거거든요. 보시면 이쪽은 닿았는데 이쪽은 지금 약간 흐리죠. 이쪽이 살짝 지금 안 닿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밀어도 상관없고요. 여기를 좀 타격해줘도 괜찮고요.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됩니다. 살짝 타격을 해주면 여기까지 충분히 닿을 것 같습니다.
정도면 됐고요. 아직도 이쪽 부분이 살짝 부족한가 봅니다. 이쪽 부분이요. 여기까지는 닿았고요. 이쪽 끝부분이 살짝 부족합니다. 이 정도 뒷날이면 충분하고요. 이쪽 부분만 살짝 더 타격을 해주면 됩니다. 됐고요. 자, 이 정도면 뒷날을 잡았습니다. 뒷날은 절대 다이아몬드 숫돌을 대면 안 됩니다. 뒷날을 잡더라도 아무리 좀 험악하더라도 1000번 이상에서 뒷날을 잡아주는 게 좋고요. 최대패에서 뒷날을 잡아줄 때는 3000번 이상에서 잡아주는 게 좋고요. 중고대패, 녹이 있고 좀 이가 나갔고 이런 중고대패는 1000번 정도에서 뒷날을 잡아주면 좋습니다. 다이아 숫돌에 뒷날을 잡지 말라는 얘기는 다이아 숫돌의 스크래치가 굉장히 깊고 잘 안 없어지기 때문에 다이아 숫돌로 뒷날을 잡으시면 안 되고요. 일본 대패 날물은 이 뒷날이 가장 중요합니다. 뒷날의 평활도가 정확히 잡혀 있어야 하고 뒷날의 스크래치가 최대한 없어야 하고 그래야 좋은 날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급하게 빨리 잡는다고 다이아 숫돌로 뒷날을 밀으면 안 되고요. 앞날은 다이아 숫돌로 밀어도 됩니다. 앞날은 이런 망치 자국이나 또 편가리가 있거나 이런 부분은 빨리 밀어내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앞날은 다이아 숫돌로 밀어내도 뒷날은 다이아 숫돌로 밀어내면 안 됩니다. 이제는 이 가운데 부분에 집중적으로 타격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날물이 이렇게 배고파 있겠죠. 이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더 들어갔을 테니까 이 부분을 잡으면서 망치 자국을 없애 주겠습니다. 연막을 다시 잡아가지고 있고요. 지금 번은 충분히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숫돌로 넘어가도 되고요. 자, 어미날 정리를 해 놨고요. 지금 이쪽 덧날이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를 좀 긁어 주고요. 원활히 들어갈 수 있도록 긁어 주고요. 이제 바닥평을 잡고 세팅을 하겠습니다. 바닥평을 잡으실 때도 저번에 영상을 한번 길게 올린 게 있습니다. 미리 좀 긁어내고 평을 잡아주는 게 빠릅니다. 이 부분만 놔두고 이 부분을 긁어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세팅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고요. 이제 준비를 과정을 마친 후에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끄덕거리는 이유가 아마 대패집이 수축돼서 날골 안쪽에서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끄덕거리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먼저 손을 본 다음에 어미날이 일정 부분 내려가야 이 날골의 상태, 불매면의 상태를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날물을 내리는 과정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날골 안쪽은 좀 덜어냈고요. 여유가 있는데 더 이상 안 내려가는 건 물매면 쪽이 좀 수축되면서 부풀어 오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서 오일을 한번 발라주면 좋습니다. 오일이 지금 이쪽 부분에 묻어나고 이 부분 이 가운데를 빼고 전체적으로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살살 긁어내서 좀 날물을 내려야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오일이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좀 많이 묻어나고 있네요. 지금은 어미날 내리기 위해서 물매매를 좀 팍팍 삭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정교한 세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내려갔고요. 어미날이 내려왔습니다. 살짝 지금 난리보로 빠졌거든요. 오른쪽이 좀 높게 빠졌고요. 물매면은 아직도 가운데 부분이 살짝 부풀어 있죠. 가운데 부분은 붙어 있고 양쪽 가장자리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날골입니다. 날골 부분은 날골 윗부분은 좀 붙어 있고 아랫부분이 조금 떠 있는 형태입니다. 이쪽도 조금, 이쪽도 아랫부분이, 이쪽도 괜찮은데 아랫부분이 살짝 지금 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쪽에서 보면 이쪽 부분이 살짝 떠 있는 게, 이게 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이요. 이쪽 부분도 떠 있죠. 이쪽 부분이 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날골부터 잡은 다음에 이 대패 지금 상태입니다. 이쪽이 먼저 내려왔고요. 날골도 살짝 아랫부분이 떠 있고 물매면도 가운데 부분이 볼록하고 양쪽 가장자리 부분은 여유가 있고 지금 이 대패의 초기 상태가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날수평을 한번 잡아 보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그대로 날수평은 잡혀 있습니다. 날수평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어미날이 오른쪽이 높게 나왔죠. 왼쪽 부분에 날골을 조금 올려줘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올려줘야 하는데 지금은 날골 자체가 각이 안 맞아 있기 때문에 날골 각을 맞춰준 후에 대칭을 잡아주는 게 순서입니다. 이쪽이 낮고 이쪽이 높다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일단 순서는 날골 각이 양쪽이 동일하게 맞춰주는 걸 우선 하고요. 그 다음에 높고 낮음을 잡아주는 게 순서이기 때문에 날골을 먼저 손을 보겠습니다. 양쪽 날골의 각도가 같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양쪽 날골을 한번 확인해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날골에 딱 붙인 후에 이쪽 날골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고요. 그대로 놓고 이만큼을 그대로 이쪽으로 옮기면, 이쪽으로 옮겨서 딱 붙이고 이렇게 잡으면 여기가 좀 떠 있죠. 이쪽이 좀 떠 있습니다. 거기 이쪽이 살짝 올려야 한다는 소리죠. 이만큼 올려 보면 이렇게 맞겠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내린 거고,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맞는다는 소리죠. 날골이 이쪽도 사실 밑에도 살짝 떠 있고, 이쪽도 지금 날이 밑에가 떠 있습니다. 보시면 이쪽도 보면 살짝 밑에 부분이 지금 떠 있거든요. 정확히 잘 붙어 있진 않습니다. 근데 이쪽을 보시면 이쪽은 좀 떠 있는 게 좀 더 심합니다. 이쪽이요. 이쪽이 조금 떠 있는 게 더 심해서, 그렇다면 일단 이 부분을 기준으로 여기 각을 잡은 다음에,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맞은데 아랫부분이 살짝 떠 있습니다. 이게 그래도 각이 그래도 좀 났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이 각을 잡아주고, 이 각을 잡은 다음에 다시 이놈을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각을 맞춰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 상태가 아니고 이렇게 돼야 맞습니다. 지금 아랫부분이 떠 있거든요. 이 아랫부분이 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주면 이 각이 맞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 각이 맞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주기 위해서는 이 부분, 이 윗부분을 좀 긁어내야 한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윗부분을 좀 긁어내야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줘야 하거든요. 그러면 윗부분을 이렇게 좀 긁어내 주는 겁니다. 그래도 살짝 부족합니다. 살짝 꺼덕거리네요. 얼추 맞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어느 정도 날골이 이쪽이 좀 제대로 이제 붙었다고 봐야죠. 이 정도 어느 정도 잡았으면 이 상태에서 이제 이쪽도 이걸 기준으로 잡아줘야죠. 이쪽도 지금 위쪽 부분에 압력이 좀 더 들어갔고 아랫부분이 지금 살짝 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반듯하게 잡았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이제 이걸 잡아주면 되는 거죠. 이쪽이 잡혔기 때문에 이쪽을 기준으로 이제 이쪽을 잡아주겠습니다. 이쪽도 지금 윗부분이 좀 압력이 더 들어가 있는 상태고 아랫부분이 살짝 떠 있기 때문에 윗부분을 좀 살살 긁어내면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윗부분을 조금 더 긁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윗부분에서 지금 잡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윗부분만 좀 긁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얼추 맞았는데 아직도 윗부분이 살짝 압력이 더 들어갔습니다. 윗부분의 압력을 살짝 더 빼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긁어냈더니 지금 압력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많이 빠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정도면 지금 반듯한 상태고요. 어느 정도로 압력이 빠졌냐면요, 자, 이 정도로 지금 압력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압력이 빠져 있지만 지금 아직도 오른쪽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양쪽의 날골 각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대칭을 신경 쓰셔야죠. 대칭이라는 건 양쪽 날골 각의 높낮이를 잡아주는 거죠. 지금 이쪽이 먼저 나왔다는 소리는 이쪽이 낮기 때문에 이쪽을 좀 먼저 보강을 해서 날의 높이를 먼저 잡아주겠습니다. 어쨌든 날골을 갈았기 때문에, 날골을 갈면 이런 식으로 압력이 좀 많이 빠집니다. 압력이 빠지는 걸 두려워하시면 안 되고요. 물론 대패밥을 미리 좀 만들어 놔도 되는데, 그때그때 느낌을 봐서 만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자, 대패밥을 하나 만들었고요. 이쪽에 지금 대칭을 높여준 거죠. 지금 이쪽이 날물이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이 날물을 살짝 들어준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크래핑을 해 주시고요. 이쪽이 압력이 생겼기 때문에 더 안 내려오는 거죠. 이 상태에서 한번 대칭을, 날을 반듯하게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날이 지금 반듯하다는 얘기고요. 날이 반듯한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도 보강을 했지만 오른쪽이 살짝 높고 왼쪽이 지금 살짝 낮다고 봐야죠. 지금 이쪽을 좀 보강을 했지만 살짝 낮습니다.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날골의 대칭이 정확히 맞을 것 같습니다. 이쪽 보강을 했지만 살짝 낮기 때문에 더 보강을 해서 좀 높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조금 더 보강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정도면 대패밥을 미리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물론 이걸로 딱 맞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걸 한 번 더 보강을 해서 대칭을 맞춰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보강을 했습니다. 여기를 좀 더 높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이쪽에 대패밥을 붙여서 이쪽 날을 높였기 때문에 이쪽에 압력이 많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에 대패밥을 붙이기 전에 이쪽을 먼저 좀 살살 삭감을 해서 어느 정도 압력을 빼주고, 이쪽에 대패밥을 붙였기 때문에 지금도 보시면 이쪽은 압력이 들어가 있고 이쪽은 좀 헐렁헐렁하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쪽 부분에 물매면 수정을 좀 해줘서 압력을 좀 뺀 다음에 어느 정도 양쪽이 압력이 비슷해질 때 다시 양쪽에 대패밥을 붙여서 압력을 준 후에 전체적으로 물매면 수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지금 어느 정도인지,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대칭이 잡혔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압력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쪽은 압력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대칭을 날수평을 잡고요. 어느 정도 날수평이 잡힌 것 같고요. 날이 지금 반듯하게 나왔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이쪽을 두 번 보강을 했고요. 보강을 하면서 대칭을 올려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날은 반듯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양쪽 날골에 대칭을 맞춰줬습니다. 지금은 이쪽은 압력이 많이 들어가 있고 이쪽은 압력이 없기 때문에 이쪽은 물매면이 딱 붙어 있고 이쪽이 좀 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을 먼저 긁어내서 어느 정도 압력을 맞춘 후에 다시 양쪽에 똑같은 두께의 대패밥을 붙여서 물매면 수정을 해주면 세팅이 끝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충분히 긁어내서 어느 정도 압력을 동일하게 맞춰줬습니다. 물론 동일하게 맞춰줬다 해도 정확하게 동일하진 않고요. 아직도 이쪽이 조금 압력이 세긴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좀 자유롭게 압력을 맞춰줬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쪽이 지금 압력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 먼저 내려왔고요. 이렇게 하면 많이 내려왔죠. 이렇게 맞춰줬습니다. 물론 당연히 지금도 압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이쪽 압력을 뺐기 때문에 양쪽에 대패밥을 붙여서 압력을 좀 넣어준 다음에 물매면을 차근차근 좀 수정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에서는 날립이 많이 넓기 때문에 날립도 조금 메꿔주는 게 낫을 것 같습니다. 좀 세팅이 끝날 쯤 해서 날립 메꾸기도 한번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양쪽 날골에 같은 동일한 대패밥을 붙여서 압력을 좀 줬습니다. 이렇게 압력을 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압력이 확보되면 어미날 등에 연필을 붙여서 물매면 수정을 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 압력을 확보를 했고요. 물매면 수정의 요령은 압력이 많이 들어가 있는 쪽부터 삭감을 해 나가면 됩니다. 지금 이쪽 부분이 압력이 조금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위주로 삭감을 하고 전체적으로 균일한 압력이 될 수 있도록 물매면 수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타격을 했을 때 어느 쪽으로 먼저 내려오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내려온 쪽 반대편이 압력이 세기 때문에 좀 덜 내려오는 쪽부터 물매면 수정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물매면 수정은 계속 반복을 해주는 겁니다.
압력이 높은 쪽을 먼저 삭감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일정한 압력이 될 수 있도록 어미날 머리를 타격했을 때 날물이 반듯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물매면 수정입니다. 좀 까닥거려 보면 어느 쪽이 압력이 높은지 감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세팅의 승패는 결국 물매면 수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물매면 수정을 얼마나 꼼꼼히 했느냐에 따라서 뱃밥의 두께가 달라지기 때문에 물매면 수정을 천천히 꼼꼼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날립이 너무 넓어서 지금 날이 어느 정도 내려오는지를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날립을 좀 메워주고 가겠습니다. 날립 메우기 위해서 하나 만들어 놨고요. 이걸 그대로 끼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딱 붙어버리죠. 날립이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